네, 안녕하세요. 직업력 심사평가원의 박상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직업훈련과정 훈련유사평가 사업 설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고 나온 지난 12월 31일 날 공고 나온 내용을 좀 보시고, 훈련기관에서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하던 내용하고 좀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 설명의 그 동영상 내용은 전체적으로 추진 방향 및 주요 개편 사항, 그리고 평가 개요, 평가 지표 및 이해, 평가 준비 및 유의사항을 일부러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거는 2부, 두 개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방향 및 주요 개편 사항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기간에서 처음 보셨을 때 놀란 부분, 이제 훈련기간 부담 완화 부분입니다. 보셨을 때 유사평가 대상을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시간 조정을 했는데 기존에는 40시간 과정을 140시간으로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률을 이수자평가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죠. 이번에 보셨을 때 정말 크게 변경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훈련기간 평가 준비 서류 간소화, 네 번째 훈련생 학습평가 운영 및 이수자 평가 준비 관련 교강사 가이드 제공,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이 훈련기간 부담 완화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 개선 및 샘플 평가 품질 제고 관련해서 평가 지표를 이번에 조금 개선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좀 짚어드릴 텐데, 그리고 샘플 평가 방법 개선 및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생 학습평가 운영 및 이수자 평가 준비 관련 교강사 가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쪽에 있는 부담 완화하고 같이 동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뒤쪽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수자 평가 정책 개편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BHA라고 해서 베스트 HRD 아카데미를 선정되신 기관들에게 이수자 평가 자율권 부여해주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부분이고요. 국가훈련과정 지정을 통한 이수증 발급 도입 예정과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유사평가를 강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훈련기간 부담 완화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자평가 대상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수자평가를 40시간 이상 과정들에 대해서 이수자평가를 받다 보니까 워낙 이제 단기 과정에 대해서 이수자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훈련생 학습계획 수립 및 심층 상담이 요구되는 140시간 이상짜리 과정에 대해서 이수자평가 대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0년도는 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이 대상이었으며 21년도는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이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자격증 취득률 이수자평가 대체입니다. 이 부분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내용하고 정말 획기적으로 바뀐 부분인데요. 유사한 평가 제도를 호환성에 적용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위 수준의 평가 결과를 이수자 평가로 대체한다는 부분으로 자격 과정에 대한 이수자 평가와 자격증 시험의 이중평가 해소를 위해서 상위 제도인 국가 자격을 취득 시 그 해당에 대한 수료 인원 대비 취득률을 환산해서 이수자 평가를 등급을 부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훈련기관들한테 조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수자 평가를 받을 것인지 취득률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선택권을 부여해주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국가자격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평가 신청을 한 번만 받습니다. 12회차 매 올해 년 말에 한 번만 받아서 훈련기관에서 과정을 운영하시고 그 과정의 취득률이 잘 나오실 수 있는 과정이면 평가 신청 12회차 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훈련기관에서는 이수자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수자 평가 회차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이수자 평가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에게 선택권을 부여를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훈련기간 평가 준비 서류 간소화 부분입니다. 훈련기관에서 이제 그 스마트 훈합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LMS를 이제 좀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LMS를 활용하는 기관들이 저희가 이수자 평가를 가서 보면은 서류를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LMS를 사용하시는데 왜 서류를 준비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보면, 혹시 훈련 평가를 받을 때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감점을 받거나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LMS를 활용하시는 기관들은 따로 이제 평가 자료 인쇄는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생 전원에 대한 평가 자료 인쇄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훈련생 2명에 대한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물만 필수로 인쇄를 하셔서 현장 평가 때 훈련 이 평가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에 대한 내용은 불필요, 2명에 대해서만 필수로 인쇄해서 구비해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LMS를 활용하는 기관들은 반드시 LMS로 대체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LMS를 활용하지 않은 기관들은 현재 방식과 동일하게 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생 학습평가 운영 및 훈련 유수자평가 준비 관련해서 교강사 가이드를 저희가 이번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평가 운영 가이드, 훈련 유수자평가 준비 가이드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지금 설명의 자료집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2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훈련생 학습평가 운영 가이드에는 평가도구 및 문항 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평가 체계 수립 등에 대한 안내가 2가지가 들어갈 거고요. 훈련 유수자평가 준비 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유수자평가 신청 자료 준비 부분, HLnet 시스템 활용 방법 부분, 그리고 평가 절차별 체크리스트 등을 안내해드려서 훈련생들 내부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데 대한 가이드와 이수자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지표 개선 및 샘플평가 품질 제고 부분입니다. 이번에 21년도 이수자평가 평가지표가 조금 개선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훈련 기관에서 훈련생들한테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주십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상도 평가지표와 평가 결과 일치도 평가지표를 신설을 했습니다. 향상도 평가지표와 일치도가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향상도는 훈련생 성취도 향상을 위해 훈련기관이 수행한 활동과 노력에 대한 평가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치도 평가는 훈련기관이 내부적으로 진행한 훈련생 평가 결과와 평가위원회 샘플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훈련생의 능력 획득 여부 평가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과정 학습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표 개선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변경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평가 계획이 10점에서 8점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2점이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평가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는 줄어들었지만 배점 상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평가의 평가 도구는 훈련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가, 평가 도구에 대한 부분은 5점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평가 도구가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향상도 평가지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향상도 평가지표는 바로 이 결과관리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문항 신설에서 향상도 평가 부분을 결과관리 쪽에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신설, 일치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치도는 여기 보시면 평가지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 체계에 대한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50점 이 배점이 되고요. 샘플 평가에 대해서는 20년도와 동일하게 50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을 보시면 새로운 게 좀 있는데 기존에는 작업형 평가로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올해 포트폴리오형 평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이 이제 샘플 평가에서 신설이 됐는데 해당 관련된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신설이 됐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점 부분인데 가점이 20년도 가점과 21년도 가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20년도 가점일 때는 훈련 교강사에게 지원비를 얼마나 지급을 해줬는지에 대한 가점을 줬었는데 20년도부터 가정부터는 훈련 비용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20년도에 진행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평가 우수사례 공모전에 입상한 경우에 가점을 드립니다. 해당하는 훈련 기관들에게는 저희가 이미 다 통보를 해드렸고요. 관련해서 가점이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늘었는데 이 우수도구 평가 우수사례 공모전 이 부분을 제가 왜 가점을 5점을 드렸냐? 훈련기관들의 좋은 도구, 평가 도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다른 훈련기관들도 이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5점으로 저희가 배점을
구성을 했고요. 올해 21년도에도 저희가 평가 우수 사례 공모전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1년도 평가 우수 사례 공모전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22년도 이수자 평가 가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고용부나 저희 직업령 심사평가원에서는 많이 활성화를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근데 스마트 혼합훈련이 기존에 하던 훈련 방식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이수자 평가를 받는데 힘든 부분을 좀 말씀들 하셔서 저희가 우대 조건으로 가점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스마트 혼합훈련 방법이 훈련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집체훈련과 연관성 있게 운영되었는지를 보고 이 부분이 연관성 있게 운영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가점을 드립니다. 두 가지 다 모두 해당될 때는 10점인 부분이지만 최대 5점만 드린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을 승인받으신 기관들은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으로 이수자 평가를 신청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점 부분, 작년에 20년도에 신설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평가 방법 개선 및 시간 확대 부분입니다. 샘플 평가에 대한 방법 개선과 저희가 샘플 평가 진행 시간을 확대를 했는데 올해 저희 공고난 내용을 보셨을 때 샘플 평가 부분이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진행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훈련생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샘플 평가 방법이 개선이 되고요. 시간 역시 1시간 이상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샘플 평가에 대한 이 비중이 좀 더 집중해서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지표나 방법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개편 방향에 관련된 3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BHA 부분입니다. 베스트 HRD 아카데미의 약자인데요. BHA로 선정된 기관들에게 이수자 평가 자율권 부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 부분입니다. BHA는 이제 향후 인증 훈련 기간 중 훈련 시장을 선도하는 BHA를 선정할 거고요. 그 BHA로 선정된 기관에게 훈련 이수자 평가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서 우수 미흡 기간 차등 없이 매년 동일한 평가 진행에 따른 훈련 기관의 피로감을 완화시켜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연 1회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BHA 선정 등 관련 사항은 훈련 기관 인증 평가에서 안내 예정이기 때문에 차후 안내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의 이수자 평가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고 내용에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등 고용위기에 따라 실업자 증가를 감안해서 시간, 비용,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과정을 중심으로 하반기 7월 1일 종료 과정부터 직종별 한 과정 이수자 평가 의무제를 도입한다는 부분입니다. 7월 이전 종료 과정은 현재 하고 있는 신청제 평가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7월 1일 종료되는 과정부터 직종별 한 과정을 반드시 이수자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훈련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훈련과정 지정을 통한 이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고시 직종으로 운영 중인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을 국가훈련과정으로 지정을 하고 이후 능력 단위를 획득한 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추진 예정인 사항임에 추후 안내되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1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에 대한 추진 방향 및 주요 개편 사항으로 부담 하나 4가지, 2가지의 지표 및 샘플 평가 내용, 정책 방향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에 관련하여 세부 운영 방법과 지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이사라입니다. 두 번째 장은 21년도 이수자 평가 개요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1년도 이수자 평가 대상, 일정, 유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온라인 설명회를 참여하시는 동안에는 KSQA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집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해 주시고 발표자료 오른쪽 상단에 자료집 페이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자 평가는 직업훈련의 평가체계 구축과 훈련생의 학업 성취도 제고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측정하고
재직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21년 이수자 평가 대상 요건입니다. 훈련이 21년 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140시간 이상 NCS 및 BNCS 과정으로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NCS 소분류 직종별 1개 대표 과정을 선정하셔서 평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실업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훈련사업 모두 이수자 평가 대상 훈련사업입니다. 여러 소분류 직종을 운영하는 기관은 소분류별 각각 1개 과정씩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공통 대상 요건에 이어서 좀 더 세분화된 평가 대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입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은 기관이 운영하는 직종당 1개 과정씩 의무평가가 진행됩니다. 다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해드리고요. 종료일이 21년 7월 1일인 과정부터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직종 구분은 HRDNet을 기준으로 과정 인정 시에 부여된 직종으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의무평가를 진행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을 NCS 소분류 직종 내 대표 과정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외에 1개 과정을 대표 과정으로 하여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자격취득률 대체 과정입니다. 대표 과정 선정 시에 국가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 과정에 대해서 21년 제12회차 이수자 평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률에 따라서 이수자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건 역시 이수자 평가 대체가 가능하고요. 지정된 평가 신청 시기에 수료 인원이 5인 이상이고 훈련 과정 명에 국가 자격증 명이 정확하게 명기된 과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과정, 말씀드린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이라든지 뒤에 말씀드릴 20년도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은 자격 취득률 대체 과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점 유념해 주시고요.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같은 경우에는 외부 평가 종료 후에 자격 취득률에 따라서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22년도 상반기 3월이나 4월경에 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이수자 평가 신청 안내를 공지드릴 예정인데요. 이 공지드리는 내용에 따라서 별도 이수자 평가 등급이 부여되는데 평가를 신청한 과정만 해당이 된다는 점 꼭 유념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등급 기준이라든지 세부 사항은 신청 안내를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입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은 21년 승인 과정과 20년 승인 과정에 따라서 의무 대상 여부가 구분됩니다. 먼저 21년도 승인받은 과정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분류 직종별 1개 대표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20년도에 승인받은 과정은 의무 대상이므로 훈련 과정별 첫 실시회차 과정은 의무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0년 승인 과정을 구분하실 때 아래 표에 안내드린 의무 대상 과정 공고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분류 직종별로 대표 과정을 평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 과정으로 평가를 받은 과정의 평가 결과가 평균 등급 미만, C등급이나 D등급일 경우에는 NCS 소분류 직종 내 타 과정, 훈련 과정 코드가 다른 과정으로 1개 과정에 대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에서 8차까지의 대표 과정으로 평가를 받아서 결과가 부여된 과정만 추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과정은 동일한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 내 다른 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1차부터 8차까지 신청한 과정만 가능하냐 하면 평가 결과 발표 시기가 해당 연도의 신청 시기 이후에 결정되는
9에서 11차 평가 과정은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행정처분이라든지 평가 포기 등으로 D등급을 부여받은 과정 역시 추가 평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재직자 훈련 중에 NCS 능력 단위 요소라든지 수행 증거로만 편성하여 승인받은 훈련 과정은 평가 신청이 불가하고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과정 혹은 직종이 위탁 인정 제한 등을 받고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역시 평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훈련 이수자 평가 이력이 있는 과정, 이수자 평가는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 1년당 한 번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과정으로 평가 이력이 있는 과정은 다시 평가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동일한 목적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학습자 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제4차 기업 맞춤형 포함해서는 저희 이수자 평가 대상이 아닌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이수자 평가 신청 유형입니다. 이수자 평가 신청 유형은 평가 대상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 인원을 고려하셔서 현장 평가 또는 서면 평가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 평가 방법입니다. 현장 평가는 HRD넷에 통지된 현장 평가 일정에 맞춰 평가위원 3인이 훈련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요. 먼저 훈련 과정 훈련생의 학습 평가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평가 체계를 검증하고, 두 번째로 훈련생을 대상으로 샘플 평가를 실시해서 훈련생의 전반적 능력 획득 여부를 평가합니다. 훈련생 학습 평가 체계는 평가 계획, 실행, 결과 관리, 결과 활용, 후속 조치 사항 등 훈련생의 학습 평가 체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샘플 평가는 훈련 과정에 참여한 5명의 훈련생을 선정해서 훈련생의 전반적 능력 획득 여부를 평가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샘플 평가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작업형 평가에서 작업형이라든지 필답형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포트폴리오 평가를 추가해서 훈련생이 훈련을 통해 수행한 작품, 프로젝트 등에서 기획 의도, 활용 프로그램 종류, 스킬 등을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포트폴리오 수행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훈련생의 심층 면접을 실시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포트폴리오 평가의 경우에는 시범 도입됨에 따라서 NCSW 08, 20 분야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 절차입니다. 먼저 훈련기관에서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2주간의 배정 기간을 갖고 현장평가 일정을 HRD넷에 배정해 드립니다. 안내되는 문자를 확인하시고 현장평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현장평가 일정 전에 평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일정에 따라서 현장평가가 실시됩니다. 훈련생 학습평가 체계 검증과 샘플평가가 실시되면 현장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현장평가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현장평가를 받은 그 다음 달 말에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가 발표되고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평가 및 자격 취득률 대체 과정의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신청 시 접수된 평가 신청 자료를 통해서 평가 체계 구축의 최소 요건을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또한 자격 취득률 대체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년 국가자격시험 종목별 자격 취득률에 따라서 평가 등급을 산정합니다. 이 두 과정 모두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되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절차로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된 과정들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평가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요. 검토 이후에 HRD넷을 통해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21년도 이수자 평가 일정입니다. 21년도 이수자 평가 일정은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일정, 자격취득률 대체과정 평가 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 및 서면평가 일정은 1차부터 11차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격취득률 대체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자격 과정은 12차,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13차의 차수에 맞춰서 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별도 안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청기간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고, 자격취득률 대체, 국가자격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기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외부 실습 기간이 없는 NCS 및 BNCS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훈련 종료일 범위 기준으로 회차별 평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종료일 범위를 보시고 우리 과정이 예를 들어서 4월에 종료한다 라고 하시면은 2차나 3차 평가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외부 실습 기간이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외부 실습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출석을 해서 이론 교육을 받는 시점에 마지막 일자를 평가표의 현장 평가 기간으로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회차에 평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정에 외부 실습 기간이 있다. 그런데 이제 훈련생이 이론 교육을 받는 시점이 3월이다 라고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2차 평가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실습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쉽죠. 그래서 외부 실습 기간이 없는 단기 과정 같은 경우 훈련 기간이 9월 25일부터 12월 9일일 때 이제 12월이 종료하는 월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10차 또는 11차 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모두 10차, 11차 신청이 가능은 하지만 단기 과정이므로 충분한 교육과 평가 진행을 위해서 11차의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혹시나 10차를 평가를 신청했는데 이제 교육과 평가가 충분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 취소를 처리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과 평가 진행 기간을 좀 고려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부 실습 기간이 있는 NCS 및 BNCS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단기 과정으로 사례를 확인해 볼게요. 이론 교육하는 시점이 이제 9월 20일부터 10월 23일이고 외부로 훈련생이 실습을 나가는 기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언제 신청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훈련생이 샘플 평가를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훈련생이 기관에 출석하는 이론 교육 종료 시점인 10월에 맞춰서 현장평가 기간이 10월이겠죠. 10월에 맞춰서 9차 평가 신청 시기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훈련 종료일이 아니라 이론 교육 종료 시점에 맞춰서 평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 신청은 HRD의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실 때 현장평가와 서면평가 유형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 오후 6시까지 HRD 전산 입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유념하셔서 평가 신청 기관과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HRD는 활용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 계시죠? 저희가 평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실제 그 화면을 캡처해서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페이지 62페이지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신청하셨으나 훈련 과정이 미개설되거나 평가 신청 자료 미첨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 취소 처리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평가 취소와 평가 포기 사유를 페이지 20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평가 신청하실 때 유의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사항 중에 이제 유형 변경을 하실 때 이제 평가 신청 기간에는 접수 기간에는 이제 변경하시는 게 가능하지만 마감일 이후 마감된 이후에는 신청 유형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개강 전인 훈련 과정도 일정에 따라서 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강 전이기 때문에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을 참고하셔서 평가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수자평가 결과 발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에 따라서 4개 등급 A, B, C, D 등급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보시면 이러한 점수 구간별로 등급이 부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는 이제 평가를 실시한 다음 달 말경에 HR진의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라고 담당자분께 안내를 드리면 기관별로 개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서면평가 결과입니다. 서면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습평가 체계 최소 요건만 검토해서 적합할 경우에 일괄 D등급이 부여됩니다. 발표 시기는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평가를 실시한 다음 달 말경 시스템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요. 자격취득률 대체과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과정의 훈련생 자격취득 비율에 따라서 4개 등급 A, B, C, D 등급으로 부여됩니다. 발표 시기는 이제 현장평가나 서면평가와 다르게 2022년 4월경에 시스템을 통해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수자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현장 평가나 다른 평가는 가능하지만 서면 평가는 제외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결과 발표일로부터 이의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신 후에 접수 기간 내 우편으로 등기를 발송하셔야 됩니다. 이의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저희가 평가 차수별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결과 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의 신청을 접수한 과정 대상으로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심의를 한 후에 심의 결과는 훈련 기관별로 개별 통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결과 통보는 차수별 이의 신청 안내에 명시된 이의 신청 심의 결과 통보 일자에 따라서 안내되니까요. 그 해당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년도 이수자평가 결과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 선정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사업의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수자평가 개요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이제 3번째 순서로 이수자평가 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장 평가지표 이해 부분의 설명을 맡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이상길입니다. 2021년 훈련 이수자평가를 크게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평가입니다. 현장평가는 크게 학습평가 체계검증 50점과 샘플평가 50점으로 구성되며 그 외 가점 5점과 감점 -5점을 포함됩니다. 학습평가 체계검증 50점은 평가 계획, 평가 실행, 평가 결과 관리,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평가 결과 일치도로 구성됩니다. 샘플 평가는 방법에 따라 작업형 평가와 포트폴리오 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 배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50점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먼저 학습평가 체계검증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훈련 이수자평가의 평가 지표와 비교하여 평가 계획과 평가 실행의 항목별 배점은 각각 10점에서 8점, 30점에서 27점으로 수정되었으며 일부 항목별 중복되었던 세부 문항들이 통합되거나 삭제, 변경되고 2020년 평가에는 없었던 평가 결과 일치도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1. 평가 계획입니다. 평가 계획 항목은 평가 계획이 훈련 목표 및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로 이루어지며 훈련생 학습평가 계획이 훈련 과정의 목표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고 구체적이며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훈련생의 학습평가 체계가 적절한가와 훈련 과정 심사 승인 내용에 따라 교과별 평가 방법을 준수하거나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평가 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훈련기관이 평가체계와 훈련 목표가 서로 연계될 것으로 보이지만 훈련생의 취업과 직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 도구 개발 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직무 역량에 기반한 훈련생별 성취 수준의 변화를 관리하거나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가 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실제 이행 가능성이 높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받은 평가 방법대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집된 훈련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추가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승인받은 평가 방법을 변경하여 운영은 가능하지만 해당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평가 실행입니다. 평가 실행은 크게 사전평가, 본평가의 평가 도구,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전평가를 적절히 실시하였는가입니다. 사전평가는 훈련과정 교육 시작 전 모집된 훈련생의 훈련 내용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훈련과정 운영 시 훈련생 수준별 교육 훈련이나 지원 활동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항에서는 사전평가가 훈련 내용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고 훈련생의 수준을 진단하는 데 적절한지 평가하며 사전평가 결과를 훈련과정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를 평가합니다. 사전평가가 본 과정의 특성, 내용, 수준 등을 반영하여 난이도가 적절하고 산업 현장의 요구와 훈련생의 경력, 전공, 다양성을 고려한 변별력 있는 사전평가 문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에 따라 훈련 과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자리 배치, 그 다음에 보충 수업, 교수 학습 자료 보완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제공, 훈련생 수준별 지도 및 학습 상담, 또한 훈련과정 운영 반영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평가의 평가 도구는 훈련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가입니다. 해당 항목은 훈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교과 목별 평가 내용에 모집된 훈련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최신 산업 동향 및 관련 직무 역량 등을 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 문항과 훈련 목표의 일치도, 그 다음에 평가 문항의 타당성, 구체성, 채점 기준의 명확성, 평가 서식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문항이 적절하게 구성되고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적절히 활용하여 평가 도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평가 계획에 따라 적절히 훈련생 평가를 실시하였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가 계획에 따라 교과별 평가를 실시하였는지를 평가하며 NCS 전공교과, BNCS 교과, 소양교과, 그리고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은 원격 보조교과를 포함하며 평가 실시 여부를 점검합니다. 평가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 추진 일자를 변경하여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훈련 과정과 연계되어 변경된 사항인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음은 3. 평가 결과 관리입니다. 평가 결과 관리는 훈련생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 및 성취도 향상을 위한 훈련기관 노력 여부, HRD-넷 훈련 이력 관리 시스템 입력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훈련생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취 수준이 낮은 훈련생에 대한 재평가 진행,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훈련생 개별 피드백 제공, 미수자 등 성취 수준이 낮은 훈련생에 대한 보충 지도, 그리고 동기부여 및 상담, 다음에 우수훈련생에 대한 격려 및 응용학습 자료 제공,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이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예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1년 이수자 평가에서는 훈련생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 훈련기관에서 노력한 내용에 따라 향상도 점수를 부여하는 문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체 점검서에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현장에서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 평가와 동일한 평가 문항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실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 작업형 평가 등의 평가 방법은 1차 평가와 동일 평가 문항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훈련생의 능력 단위 교과별 이수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장 평가일 전날까지 운영된 모든 능력 단위별 평가 결과와 훈련생별 평가 의견을 HRD-넷 훈련 이력 관리 시스템에 입력 후 저장 상태로 두시기 바랍니다. 21년 훈련 이수자 평가에서는 모든 훈련생의 이수 결과 입력 여부 및 평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에 따라 해당 항목에 만점을 부여합니다. 이수 결과의 일부 누락 또는 동일한 평가 의견의 반복 입력한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부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평가 결과 일치도입니다. 평가 결과 일치도는 훈련기관의 내부 평가와 평가위원회 외부 평가, 즉 샘플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샘플 평가를 통해 산출된 훈련생별 샘플 평가 점수와 샘플 평가 시 선정한 대표 능력 단위의 내부 평가 점수를 10점으로 환산하여 오차 범위에 따라 일치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내부 평가 획득 점수와 샘플 평가 획득 점수 차가 1점 미만, 즉 0점에서 플러스 0.9점 또는 마이너스 0.9점인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며 플러스 1.0에서 1.9점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9점인 경우에는 0.5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2.0 플러스 2.0 이상 또는 마이너스 2.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훈련기관에서는 해당 항목의 평가를 위해 진행된 능력 단위 교과별 평가 결과를 확인 가능하도록 종합평가 결과서를 구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학습평가 체계 검증 지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샘플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이수자 평가의 경우 샘플 평가 방법에 개편 사항이 많음에 따라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평가는 기본적으로 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샘플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생의 전반적인 능력 획득 여부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장 평가 시 기관에서 선정한 샘플 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작업형 평가와 포트폴리오 평가로 구분됩니다. 작업형 평가의 경우
그 안에서 작업형 중심 혼합평가와 복합적인 필답평가로 구분되며 포트폴리오 평가는 21년 이수자평가의 새로 신설된 샘플평가 방법입니다. 먼저 평가 대상 훈련생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 훈련생 선정은 2020년 이수자평가와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현장 평가 당일 출석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총 5명, 훈련기관에서 2명, 평가위원이 3명을 선정합니다. 민원성 훈련생은 출석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10% 이내에서 제외 가능하며 평가 개시 후 평가위원에게 민원성 훈련생 명단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 이후에는 추가적인 민원성 훈련생 제외는 불가하오니 평가 진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대상 인원 부족에 따른 감점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1인 1 능력 단위 평가로 5명 평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결석 인원이 인정 출석, 조기 취업에 해당하여 훈련생이 부족한 경우 당일 출석한 인원이 1개의 능력 단위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20년 이수자 평가에서는 조기 취업 인원이 훈련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감점으로 처리되었으나 21년 이수자 평가에서는 조기 취업 인원도 인정 출석 인원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평가 대상 인원 부족에 따른 감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년 평가 결과 일치도 항목 신설에 따라 훈련생 1인 부족 시 총 11점, 일치도 1점, 샘플 평가 10점, 총 11점의 감점이 발생합니다. 다음, 훈련생 인원에 따른 배점 및 감점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샘플 평가의 작업형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수자 평가는 기본적으로 작업형 또는 필답형 방식에 추가적으로 구술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2021년 이수자 평가는 작업형 평가 실시 후 직종별 특성에 맞춰 추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작업형 중심 혼합평가 방법과 작업형 평가가 불가한 직종에 대해서 객관식, 단답형, 논술평가 등의 복합적인 필답평가를 실시하고 이해도와 응용력 검증을 위한 구술평가를 필수 실시하는 복합적인 필답평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작업형 평가는 훈련생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능력 단위 교과목을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이 선정합니다. 작업형 평가에서 작업물 및 구술 발표 등의 평가 내용은 평가 척도별 수행 준거 제시형 타입 1과 평가 내용 구체화형 타입 2 중에서 평가위원이 택하여 실시합니다. 평가 척도별 수행 준거 제시형 타입 1은 행동기준 척도법을 활용하여 평가 척도별로 구체적인 수행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하며 내용 전문가가 현장에서 평가 척도에 따라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평가 내용 구체화형 타입 2는 행동 관찰 척도법을 활용하여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선택한 능력 단위의 평가 요소별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다음 장의 작업형 평가 평정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타입 1은 내용 전문가가 현장에서 평가 척도에 따라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과 타입 2의 경우 작업 수행 과정, 내용 수준, 결과물 품질 수준 등의 공통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답 평가의 경우 기존과 달리 점수를 급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훈련생의 실제 취득 점수를 평가위원이 선정한 배점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형 평가의 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위원 방문 후 상견례 시 민원성 훈련생을 제시하여 출석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민원성 훈련생 제외를 평가위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개시 후 평가위원이 샘플 평가 대상 능력 단위를 선정하여 기관 담당자에게 전달 후 기관 담당자는 선정된 능력 단위의 훈련생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 수준별 선정 기준 상 1명, 중 3명, 하 1명을 고려하여 2명의 훈련생을 선정하고 평가위원에게 전달합니다.
평가위원이 나머지 3명 훈련생을 선정 후 기관 담당자에게 샘플 평가 준비 안내 및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기관 담당자는 샘플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5명의 훈련생의 신분증 지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생별 명찰을 폐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의된 샘플 평가 시간에 평가 실시 지원을 부탁드리나 샘플 평가 실시 중에 기관 담당자는 동석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샘플 평가의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훈련을 통해 수행한 작품, 프로젝트 등에 대해 발표하고 포트폴리오 수행 결과 검증을 위한 훈련생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평가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능력 단위 선정은 평가 신청 시 훈련생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능력 단위를 훈련기관에서 선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훈련 과정의 주요 능력 단위 2개 이상을 조합하여 운영한 포트폴리오 최종 결과물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평가는 시범 도입에 따라 NCSW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그리고 20, 정보통신 분야에 한해서 신청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훈련생의 개별 포트폴리오에 대한 발표와 훈련생 심층 면접으로 운영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인별 발표 시간은 10분이며 발표 형식은 별도의 발표 자료 없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활용하여 발표하거나 발표 자료 활용 등은 자유롭게 진행합니다. 포트폴리오 발표는 개인별로 진행하며 아래 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훈련생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발표를 마친 후에는 바로 이어서 훈련생의 포트폴리오 수행 결과 검증을 위해 훈련생 심층 면접을 10분 내외로 진행하며 1번 훈련생 발표 심층 면접, 2번 훈련생 발표 심층 면접과 같은 순서로 훈련생 5인에 대해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훈련생의 발표 내용과 수행 과정에서의 경험을 질의하여 포트폴리오의 완성도와 인력 양성 목표 달성도 등을 통해 우수성을 평가하고 포트폴리오를 통한 관련 지식기술 습득 여부, 그리고 훈련생의 NCS 관련 지식기술 습득 여부 등을 구술평가를 통해 검증합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평가의 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작업형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위원 방문 후 상견례 시 민원성 훈련생을 제시하여 출석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민원성 훈련생 제외를 평가위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신청 시 훈련기관이 선정한 대표 능력 단위 교과목에 대해 수준별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2명을 훈련기관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3명의 훈련생을 평가위원이 선정 후 기관 담당자와 포트폴리오 평가 장소, 시작 시간 등을 협의합니다. 다음, 포트폴리오 평가 장소에서 훈련생의 포트폴리오 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기관 담당자는 샘플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5명의 훈련생 신분증 지참을 확인해 주시고 훈련생별 명찰을 폐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의된 샘플 평가 시간에 평가 실시 지원을 부탁드리나 샘플 평가 실시 중에 기관 담당자는 동석이 불가함에 유의 바랍니다. 또한 포트폴리오가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포트폴리오 발표 및 평가는 개인별로 진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평가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훈련생 포트폴리오 발표물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여 컴퓨터 파일, 동영상 등의 구현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상물, PPT 발표 자료 등이 사전에 구현되는지 평가 시작 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셋째, 포트폴리오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포트폴리오 발표 및 평가는 개인별로 진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가점입니다. 21년 이수자평가의 가점은 20년도에 운영한 우수평가 동구 공모전에 입상한 내역이 있는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은 평가 방법이 훈련 과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집체 훈련과 연관성 있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단,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의 경우
두 가지 가점 항목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 감점입니다. 감점은 20년 유치평가와 동일하게 현장평가 당일 출석률 및 평가 참여도에 따라 적용합니다. 현장평가 당일 훈련생의 출석률을 확인하여 제적 인원 대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감점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서면평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면평가는 평가 신청 시 접수된 훈련 과정의 평가 신청 자료의 제출 여부, 자체 점검서 작성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면평가는 훈련생이 2명 이하인 경우에 권장하며 최소 요건만 검토하여 평가 결과는 D등급을 부여합니다. 서면평가 신청 시 제출 여부 및 자체 점검서 내용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격 취득률 대체 이수자 평가입니다. 자격 취득률 대체 이수자 평가는 20년 국가자격시험 종목별 자격 취득률에 따라 평가 등급을 산정합니다. 자격 취득률은 수료 인원분의 자격 취득 인원 곱하기 100%로 산출하며 다음 등급별 기준에 따라 평가 등급을 부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취득률 대체 이수자 평가의 평가 서식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장 평가 지표의 이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4장은 평가 준비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준비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현장평가 장소입니다. 평가자가 평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내 독립된 장소로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세팅해 주시고 멀티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녹화나 녹취가 불가한 점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LMS 활용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 3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세대를 필수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내 LMS죠.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평가 항목 관련 자료가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출력하는 게 불필요합니다. 다만 21년도에는 훈련생 2명에 대한 평가 결과 인쇄가 필수인 점 유념하셔가지고 2명에 대해서 결과를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이나 교강사의 컴퓨터, 인터넷 블로그, 외장하드, 웹하드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은 LMS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활용해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평가 자료를 현장에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샘플 평가 관련 준비 사항입니다. 먼저 훈련생이 신분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안내를 해주시고요. 샘플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훈련생들이 평가를 받으러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찰 준비입니다. 샘플 평가 대상 훈련생으로 선정된 5명의 훈련생들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빈 명찰을 미리 준비하셔서 성전되는 훈련생의 성명을 기재하시고 샘플 평가 시에 해당 훈련생의 성명이 확인될 수 있도록 명찰 폐용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평가 자료 관련입니다. 이수자 평가 시 준비가 필요한 증빙 자료는 훈련 과정 운영 중에 훈련생들을 평가하시면서 실제로 활용하셨던 자료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위를 위한 자료는 구비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저희가 안내드린 증빙자료 목록명을 참고하셔서 평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신청 시에 제출한 평가 신청 자료 내용 중에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변경 사항들은 학습평가 자체 점검서의 변경 내역을 기재할 수 있는 시트가 있는데요. 그 시트에 반드시 기재를 하시고 현장 평가 때 인쇄를 하셔가지고 상견례 때 위원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안내하지 않음으로 인한 감점은 기관의 귀책 사유가 되니까요. 평가 종료 후에 추가 자료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견례 때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목록명을 한번 같이 볼까요?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NCS, BNCS 과정 공통평가 자료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자료들은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먼저 HRD 내 심사정보, HRD 내 출석부, 훈련시간표, 훈련생 학습평가 자체 점검서, 변경 내역 사항은 반드시 현장평가 장소에 구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과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해당 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제 NCS 과정이 준비해야 될 자료입니다. 먼저 평가 계획 관련해서는 실시 계획서, 평가 도구 개발 관련 자료가 있고요. 평가 실행과 결과 관리 쪽에서는 훈련생별 평가 결과, 훈련생이 평가를 한 결과 자료, 또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 훈련생 평가 결과를 종합한 성적표, 평가 결과 분석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BNCS 과정도 역시 비슷한데요. BNCS 과정은 이제 교과목별로 준비가 되시겠죠. 마찬가지로 평가 계획에서는 실시 계획서, 평가 도구 개발 관련 자료, 실행 및 결과 관리에서는 훈련생별 평가 결과 자료, 분석 자료, 종합 성적표, 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평가 유의사항 관련입니다. 먼저 신청하실 때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구분하셔서 신청하시는데 신청 마감 이후에는 유형 변경이 불가한 점 유념해 주시고요. 샘플 평가는 1인 1평가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현장평가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명의 훈련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 부족한 경우에는 감점이 발생하고요. 샘플 평가의 배점에서의 감점뿐만 아니라 출석률을 확인하는 지표에서 감점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평가를 신청하실 때는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인정 출석이라든지 조기 취업 사유는 저희가 일부 인정해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주시고, 다만 이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3인 미만은 감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현장평가 신청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지침 준수 혹은 불필요한 행정행위 금지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LMS 활용 기관은 훈련생 2명의 평가 결과 자료만 인쇄해 주시고 나머지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인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격 취득률 대체 과정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자격 취득률로 대체되는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과 국가 전문 자격의 하나입니다. 공인 민간이나 민간 자격은 해당하지 않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자격 취득률 대체 과정으로 이제 중복 평가 신청이 불가한데 현장 평가 또는 서면 평가로 평가를 받은 과정에 직종이 있다. 이 직종 같은 경우에는 12차 때 자격 취득률 대체 과정으로 중복 평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인정은 2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자격증 합격 일자가 반드시 이 기준일 이내에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추후 저희가 이제 자격 취득률 대체 과정에 대한 평가 신청 서식을 안내 드릴 텐데 그 안내 드린 서식에 자격증명, 발급처, 자격 발급 정부 부처명 등 필수 기입하셔야 될 사항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과정 수료 인원은 HRD넷에 기록된 인원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조기 취업 등의 훈련생은 수료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어서 자격 종목 취득률별 등급 예시입니다. 자격 취득률 대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종목별 취득률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부여하는데 그 평가 결과 비율은 자격 종목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표를 참고해 주실 수 있고요.
자격 종목 중복 미반영 예시입니다. 자격증 취득률 산정 시에 자격 종목을 중복하지 않고 한 개의 자격증만 반영함에 유의해 주시고요. 해당 예시들은 3개로 구분해서 저희가 표에 기재해 놨으니까 해당 사항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과정의 자격 종목이 중복되는 경우, 또한 한 개 과정에 상위 종목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한 개 과정에 다른 NCS 소분류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이 3가지의 경우를 구분하셔가지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하위 등급 부여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다음 아래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 D등급이 부여가 되고요. NCS 소분류 직종 내 다른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먼저 지정된 일자의 현장 평가를 거부하거나 훈련생이 없는 경우, 샘플 평가를 회피하거나 평가를 방해하는 경우, 거짓,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훈련 과정이 해당 과정 위탁 인정 제한, 전 과정 위탁 인정 제한에 처분을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평가 결과 발표일, 이의 신청 과정은 최종 평가 결과 발표일이겠죠. 이후에 거짓되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역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됩니다. 네, 이어서 그 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 시 부정훈련 감지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과 연계가 될 수 있고요. 해당 사항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해당 훈련 과정의 평가 결과 발표가 보류됩니다.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분들이 평가 자료라든지 훈련생의 샘플평가 결과물 등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이수자평가와 관련된 사업에만 활용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수자평가 체계 점검이라든지 현장평가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심평원 직원과 모니터링 위원이 현장평가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부정훈련 감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러한 5개의 항목들에 대해서 부정훈련 감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훈련기간 노지침입니다. 이수자평가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침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이 해당 지침을 어길 시에는 점수 감점이라든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 항목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증빙자료 준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의 자료집에도 평가 지표와 관련된 증빙자료 목록을 제공해드렸으니까요. 이수자평가와 연관이 있는 자료만 현장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부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